자, 퇴직금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중간정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외들은 있고 그 전 강의에 다 제가 자세하게 이건 나열을 해놨으니까 그건 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케이스를 해결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법인 뭐 보유 부동산의 현물 지급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고, 자, 심화로 보면 배당이 있는데 자기 주식 얘기 먼저 해볼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죠. 무슨 주식이에요? 삼성 주식이에요? 아니죠. 본인 회사 주식이죠. 그죠? 내가 본인 회사 주식 갖고 있는 걸 회사에다가 팔아요. 가능할까요? 원래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도 이미 가능해지고 나서 그걸 도입을 해서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들도, 원래 상장 기업들은, 비상장 기업들은 안 됐었고 상장 기업들은 다 했었던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왜 해요? 시장에서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이죠. 밖에 깔려있는 주식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는 바깥과 한이 거의 없다고 봐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인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다가 팔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 조건들을 맞춰서 해야 되고 상법상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만 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있다만 알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회사 이제 케이스로 좀 보는 게 나으니까 이 회사는 주식 상황을 보면 평가를 해보니까 대표이사였죠 아까 11억 5,700만 원이에요. 자, 뒤에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저랑 하시면 돼요. 11억 정도 된다고 치고요. 그죠? 우선은 가지금을 9억 몇 천인데 그걸 다 갚지는 않고요. 주식 요걸로 하는 거 한 5억만 갚아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내 주식이죠? 5억을 회사에다 팔아요. 그럼 회사가 5억을 주겠죠? 그 5억으로 가지금의 일부를 갚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죠. 양도세의 기본은 뭐죠? 내가 처음에 취득했었던 금액과 지금 팔았던 그 금액의 차이만큼이 이익이죠.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의 초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는 액면가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할 때 그 금액이겠죠. 아주 낮을 거예요. 뭐 어떤 데는 5,000원짜리, 어떤 데는 100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1,000원짜리도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5,000원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회사 주식 가치가 계산되어 있을 텐데요. 그렇죠.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까이서 잘 안 보여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한 주당 거의 4만 몇천 원만큼의 양도소득이 있죠. 이게 과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이 비상장 주식과 관련돼서는 10%였어요. 세상에요. 이제 우리가 느낌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면서 소득세든 무슨 세금을 내는데 여러분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뭐 있잖아요. 그 2천만 원까지 하는 게 몇 퍼센트죠? 그 세율이 얼마냐고요? 금융소득 그 소득세율이. 네? 왜 왔다 갔다 해요? 14, 15? 15.4. 14%에 거기에 10%를 곱해서 더해서 15.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장 저렴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안 간 그것도 15%예요. 그죠? 10% 넘어가는 건 거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자기 주식,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10%였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신경은 나중에 보내더라도 자기 주식으로 거래하면서 10% 세금을 내고 거래하는 건 나쁜 액션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 거래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이 거래를 하는 거와 관련돼서도 국세청과 왈가왈부도 많이 했고 되니 안 되니 하는 전문가들의 소견도 많았지만 100% 되는 걸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이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20%로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 뭐 몇 년도까지는 지금 떠오르지는 않지만 최근 한 2년 정도 3년 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20%예요. 그러면 낮을 수도 있지만 높을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한 10억 정도를 주식 거래를 했어요. 그거의 실제 초기 금액은 한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9억 9천만 원이 양도 소득이죠. 그에 대해서 20% 해봐요. 29, 18에서 거의 2억 가까운 돈이죠. 그죠? 20%도 중요하지만 2억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금액의 절대 금액이 크니까 또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다 쪼개서 보거든요. 20년 후까지 놓고 봤었을 때 20% 세율이 높은 게 아니라면 설득을 해야 돼요. 20년을 놓고 봤었을 때 20%는 다른 거에 비해서 높은 세율이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똑같지만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땐 너와 나의 솔루션은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랑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20%도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또 무슨 방법이 생겼냐? 자, 스텝업이라고 얘기하는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이제 자기주식 거래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와이프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 버리라고 하는 와이프. 자, 그 지금 이사한 지 3개월 됐거든요. 신발 다 버렸다 그랬죠? 책 다 버렸다 그랬죠? 버린 만큼 신발도 생겼고 옷도 생겼고 책도 생겼어요. 다시 그 이상의 뭔가가 생겼어요. 자, 어쨌든 와이프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왜? 없으면 이걸 못 해요. 자,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억 원인치만큼 와이프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세 나와요? 안 나오죠. 배우자예요. 네, 배우자가 여러분들 배우자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6억을 줬는데 국세청에서 괜찮다고 하는 정도로 인정받는 관계가 배우자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6억을 줬는데 기본적으로는 양도세가 증여세가 발생을 안 해요. 자, 제가 와이프가 됐어요. 와이프, 네, 여자 목소리로 할게요. 네, 제가 좀 지금 카메라가 있으니까 너무 또 나대면 안 되고. 자, 제가 어쨌든 와이프로 할게요. 와이프인데 회사에다 팔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직접 팔았죠? 이제는 와이프가 파는 거예요. 와이프가 회사에다가 팔아요. 그러면 내가 판 가액은 6억이죠? 내가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6억이 취득한 거죠. 저 같았으면 1,000만 원에 취득했다가 예를 들어서 6억에 파는 거면 와이프는 6억에 취득해서 6억에 파는 거예요. 양도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6억을 다시 저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끼리 6억까지 괜찮죠. 증여세가 없죠. 그 6억으로 갚았어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이 자꾸 그거 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이 행위와 관련돼서 걸만한 거리 해석 포인트를 찾아낸 게 좀 있어서 저한테 증여를 해서 갚는 것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나나 와이프나 여러 가지 소득이나 수입들이 있잖아요. 섞어버리게 되었었을 때 지출해야 될 걸 내가 지출하지 않고 와이프 그 돈으로 대체하고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의 돈은 쌓아낼 수가 있거든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한 방이 아니더라도 그쵸? 아니면 뭐 좀 현금으로 뽑아와가지고 어떻게 어쨌든 그것까지는 지금 얘기 드리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면 어쨌든 회사에서 돈은 갖고 나왔는데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갖고 나왔어요. 6억만큼은 해결이 되죠. 앞에서 가질금 얼마 있었죠? 9억 3천 뭐 얼마인가 있었죠? 6억은 해결됐어요. 네? 해결된 걸로 보자고요. 그거 네 건이 내 건이 여러분들 다 따지는구나. 자, 어쨌든 나머지 3억 남았죠. 이 3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대표님 왜 이렇게 소득을 안 갖고 나오세요? 대표님 1년에 얼마 정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내 급여는 아까 1,100만 원인가 했으니까 한 1억, 세금 내고 나면 한 1억 정도 아래겠죠? 근데 실제는 한 2억 정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억 좀 더, 한 1억에서 1억 한 2, 3천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는 건 거예요. 그쵸? 그러면 대표님 계속해서 가지금을 쌓을 수는 없으니 이제는 안 쌓이게끔 합시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들을 연구해 봅시다. 1번. 그러면 2억까지죠. 자, 그런데 가지금 아직 3억 갚아야 되죠. 3억을 한 5년 안에 갚을까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해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5년 만에 쌓겠다. 그러면 5, 6, 30. 한 해에 6천만 원씩만 갚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세금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가까워 나온다는 예상을 해서 한 8천만 원이라 생각을 하고 2억 8천만 원만큼만 회사에서 엑시트하면 앞으로는 가지급금이 안 쌓일 거고 이 가지급금 쌓여 있는 것도 5년이면 다 갚을 수 있겠네라는 계획이 세워졌죠. 자, 그러면 내가 혼자 2억 8천을 만들려면 거의 한 5억 가까운 돈을 갖고 나와서 세금을 내야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 본인뿐만 아니라 주주인 배우자 또 혹은 배우자가 회사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자녀 있어요? 성인 자녀예요? 걔도 있을 수 있고요. 미성년 자녀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집에 강아지는 안 돼요. 네, 강아지는 안 돼요. 자녀까지는 된다고요. 그들을 다 주주로 만들어서 최소한 주주 만드는 건 쉽죠. 취직시키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에 맞지 않고 와서 하는 일도 없는데 앉아 있게끔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어떻게 회사에 고용하겠어요. 주주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뒤에 가서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쭉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배당 이야기 있으니까 배당까지는 얘기해드려야 되겠네요. 우선은 회사에서 나한테만 소득을 주지 않고요. 급여, 배당, 퇴직금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배당을 줘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올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 내후년에서 5년 동안 쪼갰죠? 기간 분산을 했죠. 4명을 분산하고 5년을 분산하면 5, 4, 20분의 1로 쪼갠 거예요. 실제 필요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거에서. 그러면 그만큼 낮은 세율을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비율로서 나누는 것이 가장 낮은 세율이 될지에 대한 걸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 없으실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이번 달 안에 만들어 놓을게요. 네. 되게 알고리즘이 복잡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거 개발하고 있어요. 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개발해서 앱에다가 장착을 할 생각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대표를 만나서 얘기할 때 다른 뭐 가지금 없을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과 관련된 거는 세금과 관련된 거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 아닌 건지 대화를 바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써야 되니까 우리한테 카톡 남기고 막 문자 남기고 할 시간이 없을 수 있죠. 한번 연결시켜 드릴 생각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배당은 뒤에 같이 한번 묶어서 얘기 드리는 걸로 하고 가지급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방금 스텝업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스텝업이에요. 와이프한테 줘서 하는 게 스텝을 한 번 더 거친다 그래서 스텝업이에요. 됐죠? 됐어요. 그래서 뒤에는 그냥 주식가치평가 부분 나와 있는 거니까 주식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은 설명을 뺄게요. 너무 여러 번 했고요. 네, 자 우선은 앞에 30분 그 얘기를 했고 뒤에 요 30분을 한 거니까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쉬었다가 10분 있다가 할게요. 2시 10분부터. 네.